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독서 영역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사실 어제 이 강의를 찍었어요. 선생님이 어제 그 EBS 올림포스 국어에서 제일 많은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강의 요청이 들어온 게 오늘 예술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강의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찍었는데 요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지지직 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일단 오늘 다시 지금 토요일 저녁에 지금 시간이 8시 거의 9시, 8시 돼가는데 혼자 지금 학교를 좀 열고 또 들어와서 강의를 찍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찍어야 편집해서 올려야 여러분이 주말 동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부디 요거는 이제 잘 나가길 좀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요. 예술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 요번에 그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좀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 강의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읽어보니까 왜 찍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술 분야의 글이 원래 좀 어려워요. 좀 추상적인 이론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여러분 좀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예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러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래서 우리가 독서지문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문제부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부터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7번 문제인데요. 총 문제가 17, 18, 19, 20번이 있는데 17번 문제가 윗글에 대한 설명, 아마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죠? 그래서 동일한 현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했으니까 요 안에 어떠한 현상이 나오고 그 현상에 대해 상반된 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관점이라고 하면 그냥 두 개가 똑같지만 않으면 돼요. 상반됐다라는 건 정반대의 관점이니까 하나의 현상을 좋게 보는 관점과 안 좋게 보는 관점, 있다 없다 뭐 이런 관점이 나와야겠죠. 두 번째, 여러 이론을 제시한 후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2번이 맞으려면 여러 이론이 나와야겠죠. 아마 문단별로 이론이 나와야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특정 학자의 견해와 관점을 중심으로 화제. 그럼 3번이 답이려면 특정한 사람이 하나 나오겠죠. 네 번째, 어떤 현상이 발전해온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 순서란 얘기는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통시적 관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현상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고 어딘가에 해결 방안이 나올 거니까 대개 문제점은 앞쪽에 나오죠. 그리고 그 뒤쪽은 해결 방안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좀 처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글의 핵심 포인트를 짚고 아직 글을 안 읽었다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글을 읽고 이걸 보셔야 돼요. 아마 요청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은 다 읽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파심에 말씀드려요. 자, 읽었다면 이 글이 현대 미학의 특징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걸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현대 미학의 관점이 들어있었거든요. 다음 두 번째, 예술 미학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러니까 예술 미학을 가지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느낌의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이제. 느낌의 구조가 뭐야? 느낌의 구조? 느낌의 구조가 있다는 뜻인가? 본문 어딘가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걸 보면 되죠. 네 번째요. 좋은 예술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대해 써 있네요. 좋은 예술은 무엇이며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관계에 있길래?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은 예술인가?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좋은 예술이 아닌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 현실의 사회화의 매개체와 조건. 즉, 현실의 사회화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현실의 사회화를 하는지. 현실의 사회화란 말도 좀 어렵죠. 그리고 현실의 사회화를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그 교과서 강의 찍는 게 있어서 안양 스튜디오에 갔다가 지금 오늘 한 6시간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목이 조금 갔고 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그냥 감안하고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마음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항상 독서 지문은 정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자, 1문단입니다. 전통적인 미학과는 달리 현대 미학에서는 예술작품을 수용의 관점이나 주체와 대상의 만남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그러면 전통적 미학과는 달리니까 현대 미학과 전통적 미학은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대 미학이 A다 그러면 전통적인 미학은 A가 아닌 걸 거예요. 자, 현대 미학 정리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현대 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현대 미학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예술 작품을 수용의 관점이나 주체와 대상의 만남의 관점으로 재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미학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냐면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 예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수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뭔가를 수용하는 건가 보다. 두 번째는 예술이라고 하는 건 주체와 대상의 만남이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만나는 게 예술인가? 혹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예술인가?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감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주체라고 한다면 그 주체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표현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해낸 작품도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뭔가를 보고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떤 그 창작자와 어떤 대상들이 함께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 재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구성이라는 거는 그 전의 것들과는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기존에 사람을 중시했다라고 하면 재구성은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전통적인 미학은 어떠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구성했을 거야. 사실적인 구성. 그런데 여기서 재구성한다라는 건 기존의 것과는 좀 다르게 재구성한다라는 거니까 뭐 사실적이기보다는 어떤 주체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요. 예술 작품들은 20세기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과 만나면서 자 이제 이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술과 플러스 미디어가 만나는 거예요. 미디어 매체들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예술과 미디어가 이제 만나서 합체가 되면서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 급격한 지형 변동 이렇게 둘이 만나니까 당연히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1문단 주제는요. 현대미학의 특징 써있죠? 이게 특징. 그 다음에 예술과 미디어 매체가 만났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주제는 현대미학의 특징 플러스 예술과 미디어 매체의 만남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미디어 매체와, 즉 미디어와 영상이래요. 예술과 미디어가 만나서 뭔가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 만남에 대한 것들이 안 써있잖아, 이 뒤에는. 아마 이 문단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가볼까요? 예술과 미디어의 만남 써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뭐 하는 건데 예술미학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다루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술미학이라는 것들에 대해 얘기할 텐데 이 예술미학이라는 것들이 이거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미학을 가지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 레이몬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래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지금부터는 이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뭐라고 했나 봅시다. 예술을 천재적인 예술가의 독점적인 주관적 변형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윌리엄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술을 바라볼 때 예술은 누군가 천재적 작가의 독점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변형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면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작가 본인만의 독점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데? 작가의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나 본데? 그럼 모두의 생각이 중요한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밑에 보죠. 상호 규정적인 요게 중요하겠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라는 건 작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자 이게 예술이다. 이게 바로 작품이야. 이렇게 내가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상호작용을 하는 것. 상호작용을 해야 비로소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윌리엄스인 거예요. 그럼 상호작용이 뭔데? 다시 말해서 정리해 주죠. 자,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읽어봐요. 예술가가 어떤 대상을 만나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행위.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상호작용. 그리고 예술을 이해함으로써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상호작용이 뭐야? 예술가가 있어. 예술가가 뭐해? 대상을 만나. 그 대상을 만나서 뭐 하는데? 이 결과 대상과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의사소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것 때문에 예술의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역은 예술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수용자, 즉 관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게 작품이라는 거구나 라고 그냥 보고 말았는데 이제는 이 예술가가 대상을 만나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의사소통은 대상과의 의사소통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상을 만나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을 놓고 이 작가와 관객이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일 수도 있겠고 자 그럼 의사소통이란 말은 뭘로 가는 거냐면 여기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의사소통, 서로 소통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술가가 대상을 만나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결과로 예술을 보면 예술을 볼 때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예술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윌리엄스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들은 한 천재적인 작가가 나타나서 멋들어진 작품들을 만들고 짜잔 하고 보여주는 그런 주관적인 작품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 서로 뭔가 교류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또 산문단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넘어가 보죠. 윌리엄스의 미학과는 느낌의 구조.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느낌의 구조라고 하나 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끊어서 이번엔 윌리엄스가 느낌의 구조라는 말을 가져왔으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느낌의 구조라는 개념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느낌의 구조란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닌 삶의 감각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감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지닌 삶의 모습이나 삶의 감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의 구조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지닌 삶의 감각이라는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삶의 감각이라고 하는 건 통일되어 있겠어요? 아니면 개별적이겠어요? 사람들이 다양하다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 예술을 주관적인 느낌의 구조라고 표현했을 때 문화와 예술은 당연히 작가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의 구조라고 했을 때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 개별적인 경험의 지평이 공유돼요. 그럼 사람들마다 다 개별적인 자기들만의 뭔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공유해요. 그럼 공유하게 되면 모두가 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겠네요. 그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 해석 공동체라고 되는 건가 봐요. 개별적인 경험의 지평들을 공유. 그럼 여러분 공유한다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공유한다라는 거. 이 주고받는 게 위에서 말했던 뭐랑 비슷할까? 요게 아마 좀 소통이란 말과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아닐까? 의사소통? 그러면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그 결과 하나의 해석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럴 때 문화가 시대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를 통해서 해석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시대의 경험이나 집단의 경험이 나타나지 않겠군이란 말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느낌의 구조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닌 삶의 감각인 건데 그러한 삶의 감각이나 삶의 경험들은 아마 제각각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들만의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개별적인 경험들을 뭐 할 거냐면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의 해석 공동체라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 공동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때에서는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경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집단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좀 쉽게 좀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뭐 1997년도에 경화여고의 고1 학생들의 문화는 어떤 것일까? 그럼 고1 학생들의 문화를 설명하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를 텐데 문화에는 100개가 있었어.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서로가 좀 뭔가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죠. 야, 넌 어때? 난 이런 거 했어. 아, 그래? 공유하다가 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게 되네.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공동체로서 형성이 되면 뭔가 하나를 함께 공유했을 거 아니야. 그럼 공유한다는 것들은 서로 간에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됐을 거니까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공유된 것이 바로 그 집단의 경험이자 그 시대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 즉 이 시대의 경험이나 집단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유 작업이 필요해요. 각각의 개별적인 경험들이 하나로 공유되어서 그 공유된 것들이 야,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나 공유된 특징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집단의 이런 경험으로서 이제 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주제는요. 윌리엄스가 주장한 느낌의 구조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럼 느낌의 구조에서도 그리고 앞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예술이라는 것들이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뭔가 공유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소통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단 가볼까요? 자, 윌리엄스는 예술을 전통과 파괴의 상호작용 속에서 예술가의 도전과 관계의 긴장을 통해 이게 말이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전통은 뭐고 갑자기 뭘 파괴한다는 거지? 그리고 예술가의 도전은 무엇이고 왜 관계는 긴장하는 거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일수록 완벽하게 이해할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뭐 미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 나온 만큼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살짝만 지워서 설명해 볼게요. 자, 예술을 전통과 파괴의 상호작용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말이죠. 상호작용이라는 거. 결국 예술은 뭐다? 상호작용이다. 근데 어떻게 상호작용해? 여기 앞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경험들이 서로 공유된다고 얘기했다면 자, 전통, 그리고 뭘 파괴하죠? 기존의 전통이 있다면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건 전통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건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파괴는 기존의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기존의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들, 뭔가 새롭게 나가려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상호작용해서 야, 파괴하는 게 맞지 않아? 아니, 지켜야지. 그래 서로 주고받다가 어느 한 점을 찾아가겠죠. 완벽하게 파괴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창조하지도 않는 뭔가 그들만의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예술가의 도전이 뭐야 그러면? 전통을 파괴하는 게 도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만들겠다는 어떤 예술가의 도전. 그리고 관객을 왜 긴장해? 보통 사람이 긴장하는 건 익숙하면 긴장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이 다가오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술가가 도전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관객들은 뭐야? 저런 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의미가 확장되고 변형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뭔가 계속 소통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 여기까지가 느낌의 구조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에 또 하나 윌리엄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그다음에 파괴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상호작용 속에서 예술가는 나름대로 도전을 할 것이고 그 도전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긴장을 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예술가의 도전과 관계의 긴장을 통해서 그럼 기존에는 예술작품이 그냥 늘 똑같은 걸로 만들었다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그럼 새로운 걸 만들게 되면 기존의 예술과 또 다른 예술이 생긴 거니까 요만큼만 예술이었던 게 이제는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예술만 막 고집하다가 이제 새로운 예술을 하나 만들었네? 그러면 예술이 요것만 예술이 아니라 요것도 예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요게 예술이야가 아니라 예술은 여기까지가 예술이야.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확장된 좀 새로워진 이쪽을 보게 되면 예술가는 도전을 하게 될 것이고 관객은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좋은 예술은 무엇이냐? 지금 예술은 이런 거라고 얘기했어. 예술은 전통을 지키려기도 하고 혹은 파괴하려고도 하고 그런 게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뭔가 도전도 하고 관객은 긴장도 하고 그런데 진짜 좋은 예술이 뭔지 아니라고 정리를 해줘요. 자, 이 예술, 특히 이 예술 중에서 좋은 예술이 뭐냐면 요거를 좀 더 정리할 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 영역을 탐구하는 예술가의 탐험가적 정신이 자, 문제 좀 길어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문장이 좀 길 때는 주어가 어딘지 찾으면 돼요. 주어는 뭐뭐 이 가니까 여기에 주어일 거야. 그치? 예술가의 탐험가적 정신이 뭐를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럼 이런 얘기네요. 좋은 예술은 뭐냐면 예술가의 탐험가적 정신이 공동체의 몫을 담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예술은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죠. 예술가가 뭔가 탐험가적 정신이 있을 거야. 탐험가적 정신. 아까 뭐 도전한다고도 얘기했었으니까 이런 예술가의 탐험가적 도전 정신이 하나 있을 텐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좋은 예술이다. 그럼 좋은 예술은 하나의 예술가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들어내는 게 좋은 예술인데 이때 예술가가 탐험가의 정신 갖고서 뭘 하는 거냐면 저기 보니까 현실의 문제를 탐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 문제를 막 탐구해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나 혼자 내 생각에만 막 뭔가 탐구하는 게 아니라 뭘 탐구하냐면 이걸 가지고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 속에 뭐가 있어요? 공동체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술가가 현실 문제를 탐구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그 목소리가 담겨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제일 좋은 예술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요걸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내가 예술가야. 근데 내가 예술가로서 이 현실의 문제를 뭔가 좀 도전해보고 싶어. 뭔가 좀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예술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어. 근데 내 생각만으로 만들게 되면 사실은 내 주관적인 생각, 나의 독점적인 작품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뭔가 공유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잘 보고 잘 듣고 서로 소통함으로써 그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진짜 좋은 예술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나 혼자 멋있자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표현하면 이걸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따라서 좋은 예술은 혼자만의 예술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좋은 예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예술이 뭐야? 작가가 현실의 문제를 탐구할 거야. 그걸 예술작품으로 표현할 건데 내 생각만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와 소통함으로써 그들의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예술작품, 그걸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예술. 그래서 밑에 보면 즉 예술작품의 수용자의 수용과 응답. 그러면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고 응답은 내가 나가는 거잖아.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소통이잖아요.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잖아. 그래서 수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야. 계속해서.
수용자가 누군데? 관객이겠죠. 이거를 보는 사람. 그래서 보는 사람과 계속의 소통함으로써 이걸 불러일으키면서 예술가와 공통의 의미를 계속 표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때, 즉 예술가만의 그냥 자기 혼자만의 멋에 취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들고 이걸 수용하는 수용자, 즉 관객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함으로써 작품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예술이 아닐까? 그러니까 서로 소통,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들면 끝! 이게 아니라 만들고 또 걔가 반응을 주면 나도 또 반응을 하고 계속 오고 가는 게 있다면 이 예술이라는 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예술이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이 좋은 예술이 뭐니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살아있는 예술이야. 그럼 얘가 왜 살아있는 예술이야? 만들어서 완료 끝! 이게 아니라 만들면 또 제가 반응을 하면 그거에 대해 나도 또 반응하고 서로 계속해서 공통의 의미를 표현하고 활성화시킬 거니까 오고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좋은 예술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말 되게 어렵죠? 하지만 이 정도 선까지만 예술이라는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인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사람들과 뭘로 대화해요?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대화하잖아.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주제요. 윌리엄스가 주장한 좋은 예술의 특징이 써있네요. 그죠? 자, 오문단입니다. 안 써있네. 여기다가 오문단이라고 쓰고 보시면 돼요. 자, 작가는 예술을 매개로, 여기 써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술을 매개로 수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현실을 사회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사회화할 건데 그 현실의 사회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수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뭘 갖고? 예술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지막 정리 하나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마무리 정리예요. 현실을 사회화할 거야. 현실의 사회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현실의 사회화가 뭐야?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술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 예술을 매개체로 해서 수용자들과 뭐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냥 소통한다 칩시다. 간단하게. 소통을 함으로써 현실을 사회화할 수 있다. 그럼 현실을 사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예술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예술이 중간에 뭐 하는 거냐면 소통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정리! 즉! 예술에서 다른 주제들을 수용자와 공유하면서 이 공유한다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이겠죠.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게 되는 것이다. 현실을 사회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 예술에서 뭔가 주제들을 담아서 뭔가 표현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표현하는 것들을 사회적인 문제들을 담아서 표현한다는 거야. 뭐 예술 작품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상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회사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주제들을 수용자와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할 때 내 마음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관객들, 수용자와 공유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표현해낸다는 거죠. 또한 예술은 새로운 인지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뭔가 새롭다라는 게 나왔네. 사회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기도 한다. 그럼 사회에서 실현될 수 없는 건데 사회가 뭔가 만들어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들, 사회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술을 통해서 창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술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예술작품, 뭐 영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뭐하니? 사회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는 건데? 새로운 인지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뭔가 새로운
좀 넓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술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의 십자로라고 할 수 있대. 그럼 이러한 관점은 뭐예요? 새로운 인지를 커뮤니케이션 통해 확산했을 때 사회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십자로라는 거잖아. 그럼 사회의 십자로는 한마디로 새롭게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 이 현실에 없는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사회의 십자로. 십자로는 이게 교차로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교차로의 중간에 서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니?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잖아. 동서남북 아무래도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바로 이 십자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로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로를 말 쓰지 않았을까. 왜냐면 정확한 의미가 써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죄송해요. 이 같은 맥락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한 시인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증기기관은 기존에 없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에요, 그죠? 새로운 것. 그러니까 기존 사회에서는 없던 것들이었어.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졌어. 그러자 한 시인이 이거를 보고 야, 우리들의 시다. 우리는 지금 예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시인의 입장에서 시라고 하는 건 이 시인의 예술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시인의 예술. 그런데 이 문단의 특징은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의 십자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 뭔가 소통함으로써 뭔가 현실에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예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곧 예술이 된다는 거죠. 증기기관차가 그전에 없었을 거니까 발명되는 순간 야, 이것이야말로 예술작품이로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거니까. 기존에 없던 것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예술은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술이라는 게 뭐래요?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하나가 예술이다. 그럼 예술은 정의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인데 기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도 예술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대중문화 역시도 연장선상에서 이양할 수 있다면 대중문화라는 것도 모두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늘상 똑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매번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음악으로 따지면 새로운 신곡, 새로운 도전들이만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 왜요? 새로운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들이 늘상 똑같은 것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새롭다라는 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십자로라는 얘기의 포인트는 새로움이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자, 주제요. 수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현실을 사회화시키는 예술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마지막 6문단이에요. 6문단도 안 써있네. 여기다가 6문단 쓰고 시작합시다. 마지막 6문단.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유통하는 예술과 문화는, 자, 이제 정리하는 것 같죠? 예술하고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해서 유통이 된대요. 이것은 기술적인 영역, 인문학적, 미학적까지 폭넓게 확대가 된다. 즉, 이 예술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이나 혹은 인문학이나 미학과 만나요. 문화라는 것이 만나요. 어떻게 만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만난다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이런 얘기죠. 예술은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문화는 인문학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럼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면 내 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쟤랑 소통을 하면서 나의 가능성을 좀 더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확대된다고 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영화와 체육의 만남. 그러면 체육은 늘상 체육만 했을 것이고 영화는 늘상 영화만 했을 텐데 체육과 영화가 만나게 되면 영화 체육이라는 게 새롭게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다양한 예술들이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적 매체 등을 통해 실험 창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학적 논의 구조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함으로써 미의 본질과 미적 감성의 지평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하냐면 뭔가 지평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넓어지는데 전제 조건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유통되는 예술과 문화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말이 좀 어렵게 나왔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겠네요.
예술이나 문화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예술은 기존에는 작가가 그냥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녹여냈고 그냥 이게 작품이다라고 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예술이라는 게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관객과 상호 소통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예전에 봤던 예술과는 좀 다른 예술이 튀어나오기도 하더라.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도 하더라. 또 이 예술과 문화라는 것이 늘상 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도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지평을 넓혀가더라. 그래서 처음엔 예술이 요만큼만 예술이었어. 뭐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것만 예술이었다. 아니 뭔가 만드는 것만 예술이었고 미술관 안에서 하는 것만 예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공장소로 나가서 더 큰 범주의 미술이 되기도 하고 예술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예술과 다른 영역과 또 합쳐져서 색다른 예술이 또 탄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데 이거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말이 좀 용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좀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냥 제목에서 말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을 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지? 영역을 확대하기도 하고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문제 풀어봅시다. 17번 문제요. 윗글에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윌리엄스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죠. 그죠? 18번이요. 자, 공공미술인데요. 공공미술은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한 예술이다. 여기도 소통이 나왔네. 아하, 공공미술은 소통하는 거구나. 소수 전문가들만의 예술적 향유가 일반 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소수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존 월렛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존 윌렛은 아니 언제부터 소수 전문가들이 대중의 미감을 대변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술가들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들은 이런 걸 좋아해.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거지. 네가 대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 네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다 대변해? 웃기고 있네? 라고 비판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반인들과 정서를 교류하는 게 필요하지 교류도 안 해놓고 네가 뭐라고 대변하니?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야? 공공미술. 공공미술은 공적인 장소에 일반 대중에게 거기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작품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그 작품들을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작품 어떤 것 같아라고 반응을 볼 수 있고 그게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관점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소수 전문가들이 향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독점적인 주관적 변형. 우리 처음에 예술가 혼자서 하는 거 있었잖아.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봤던 그 소수 전문가들의 향유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1번은 맞는 말. 다음 2번이요. 작품이 설치된 공개된 장소는 예술가가 대중을 만나 경험의 의사소통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맞겠죠? 3번이요. 공공미술이 일반인들과 정서를 교류한다. 이것은 수용자의 수용과 응답. 우리 아까 수용과 응답이 뭐였죠? 소통하는 거였죠? 정서를 교류하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소통이죠. 맞는 말이죠. 4번이요. 공개된 장소가 일반인들에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를 일깨우는 공간이라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의 특성. 그러니까 뭔가를 일깨워줘? 이런 정치, 문화, 사회 쪽이? 그럼 당연히 사회는 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틀린 말 아니겠네요. 5번이요. 공공미술 창작자가 일반 대중의 예술적 미감을 대변하는 것은 예술가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얘들아.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했잖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한 건데 여기서 공공미술 창작자가 그럼 창작자는 뭐 한두 명일 거 아니야. 일반 대중의 예술적 미감을 대변한대. 아니 자기가 뭐라고 이걸 대변해. 이건 아까 비판점이었잖아. 그치? 이건 비판점이고 이건 소통한다는 거고 이건 소통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소통 안 하는 것인데 소통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예요. 사회의 십자로. 우리 아까 십자로는 뭐가 포인트였죠? new였죠, new.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막 열려있는 그거 있었잖아요. 새롭다란 말 나오는 게 몇 번밖에 없냐면 답은, 요거밖에 없다. 2번, 그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뭐, 문제 어렵지 않네요. 자, 마지막 20번. 윌리엄스가 지닌 예술가는 그럼 무엇이냐? 윌리엄스 하면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뭐죠? 커뮤니케이션. 뭐 하는 거죠? 교류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그러면 소통과 교류, 커뮤니케이션 그 말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정서보다는 형식이 우러나온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독자적인 게 아니야. 교류를 통해서 새롭게. 답은 2번이죠. 그죠? 너무 쉽네요. 3번. 이념이 중요하다? 언제 이념 얘기를 했어? 4번. 예술가의 흥과 끼가 중요하다?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소통하자니까. 5번째. 뭔가 시대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게 필요하다? 시대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소통하려니까. 그러니까 5번은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글 자체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 강의를 듣고도 이해를 할지 아니 혹시 또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선생님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갖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신다 하더라도 어려운 건 누구나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본문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런 게 본문이었다는 거. 그냥 서로 소통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예술을 가지고서 뭐 하는 게 좋은데 예술이라는 건 혼자서 그냥 뚝딱뚝딱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술은 뭐니? 서로 소통, 통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소통한다. 이렇게 할까? 소통? 이렇게 할까? 소통하는 거, 서로 통하는 거. 썸네일 따야지. 이렇게 해서 소통한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예술의 기능이며 그 예술이라는 건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독점적인 주관적인 것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고 소통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어떤 한 집단의 공동의 목소리를 반영해낼 수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예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예술이란 모두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통이 필요한 거겠고요. 그렇죠?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뭐 더 자세히 이해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고요.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거는 좀 문제를 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요 안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좀 그대로 만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갖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